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말 그대로 막장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친윤계의 대표로 알려진 장제원 씨가 갈등에 불씨를 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집안 싸움에 불붙어서 멘붕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겁니다. 친윤계와 비윤계가 갈라지며 파열음을 내고 있고, 이런 와중에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에 윤심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원들이 나타나며 계산법이 복잡해졌단 거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상민 사퇴론에 힘을 싣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을 쫓아낸 건 잘한 거다. 이렇게 되니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 비판을 했던 이용 의원 같은 친윤계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고요. 친윤 입장은 이렇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니 여당이라도 대통령실을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강경론에 힘을 싣고 있고, 앞서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들은 냉정론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원들 상당수가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찍힐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안철수 의원은 늘 기회주의적으로 발언을 해왔습니다. MBC 취재 관련해선 편의 제공을 안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늘 양비론을 펼치고 박쥐같이 여기저기 붙어다닌다는 비판을 예전부터 받아왔죠.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장제원, 권성동, 김기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기회주의자란 말밖에 안 나온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도 당연히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당장 손가락 관련해서도 정치계에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에선 전용기 거부도 모자라 막말에 파상 공세를 펼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러니 오히려 MBC를 영웅 만들어줬다, 순방외교는 어디 가고 MBC 얘기가 포트를 뒤덮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는 건데요. 초재선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똥이 당에 튀었다, 잊혀가던 막말 논란을 다시 상기시키고 언론의 반발만 키웠다,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다, 정치력의 부재다, 언론이 누른다고 눌러지냐, 이렇게 대통령실을 정면 겨냥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친윤으로 분류되지 않은 정부 여당 고위층에선 MBC를 노골적으로 못하게 한 건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난 MBC만 본다, MBC 떨구고 가면 윤석열 이땡땡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벌써 탄핵 소추됐다,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까지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네요. 이로도 지금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소식이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수원의 슬러지 사업소에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슬러지가 뭐냐면 하수 처리 중에 발생한 찌꺼기인데요. 다량의 슬러지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조사도 곧바로 착수했다고 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받는다, 조사 착수했다, 이런 얘기만 들려오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대로 본 적 있습니까? 게다가 최근 한 30대 노동자는 의식불명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백 킬로그램짜리 금형에 깔려 3주가 지나도록 의식을 못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경찰과 노동청에선 사망사고가 아니라서 사고 직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현장 보존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원인을 밝히긴 당연히 어려워진 거고요. 8살 쌍둥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상태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 장난감 공장 관계자는 산업재해 신청 등 모든 조치를 했다, 원인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해로도 최근 코레일 오봉역 사망사고, 1.8톤 자재에 깔려 목숨을 잃은 20대 노동자 사고,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 노동청 등에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가 개최한 중대재해토론회에서 발제자가 노골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빨리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진우 교수라 하고요. 중대재해법은 이상한 법이다, 노동단체, 얼치기 전문가, 아마추어에 의한 중대재해법, 이따위 막말들을 쏟아냈고요. 지난번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이병택 카이스트 교수를 불러와서 중대재해법은 잘못된 법이다, 이런 발제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병택 교수는 친일이 정상이라고 주장해서 많은 비판을 불러왔던 그 사람 맞고요. 이러니 2차 토론회 때도 문제가 됐는데 이번 3차 토론회에서도 또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게 실효성 있는 토론인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황당한 짓을 저지를수록 중대재해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방금 전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겠냐, 그러면서 코레일 오봉역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분께서 한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을 직접 읽으셨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며칠 전 공유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수많은 만약의 순간이 있었는데 회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지켰을 거란 거죠.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단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오로지 기업의 편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도 최근 전문위원 14명을 해고해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어떡하나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사업이란 점에서 전 정부 색깔 지우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부문 예산을 전부 다 없애버렸단 겁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EBS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였는데 지난해엔 7만 5천 명이 혜택을 입었다고도 전해졌죠. 이외로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 전부 다 삭감해서 많은 비판이 나온 바도 있는데요. 한 달에 27만원, 이 돈이 없으면 진짜 죽는다. 공공형 일자리에 줄선 노인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에선 이런 소식에 관심도 없어 보이죠. 이런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저지를지 걱정된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